저는 무엇이 되었든 그 가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가격표를 보는데요. 그 가격표를 보고 가격을 결정할 때 늘 최저가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제가 그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물을 최저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에 맞는 그 가격을 어떤 걸까? 그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가격표에 적혀 있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일단 제 스스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는데 남이 괜찮다고 하는 말에 따라가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앞서 다이빙 센터에서 저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수면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서 객관화할 수 있었고요. 또 공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빙 센터에서 제 불만을 토로할 때도 혼자보단 둘이 훨씬 나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혼자보다 둘이 있어서 다행인 측면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혼자 돌아다닐 때는 대충 빵 먹고 때웠을 그런 식사들도 둘이니까 식당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식당에 간다 해도 혼자일 때는 좀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모험을 할 수 없는데 실패하면 배를 굶어야 되니까 굶거나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다른 메뉴 시켜야 되니까요. 또 그게 죄악 같기도 하고요. 음식을 남기는 게. 어쨌든 둘이니까 요리 하나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취향이 다르니까 누군가에게는 맞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몰디브 오기 전에 아내와 저는 프리다이빙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이 충분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꼭 둘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물에 완전히 미쳐있는 저에게 늘 프리다이빙의 여러 수칙을 상기시켰습니다. 덕분에 다이빙 센터에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규칙들도 지킬 수 있었고요. 또 제가 패들보트를 빌려가지고 바다를 좀 둘러봤는데요. 이제 그때 산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서 완전히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좀 절제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없었으면 체력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몸을 깎아내면서까지 바닷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이 가니까 아내의 체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늘 그 다이빙 교재에 나오는 미리 계획된 다이빙 그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 여정을 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면 실수할 수 있었을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서류를 보니까요, 예약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니까 이런 불의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항공권을 예매를 하고요. 터미널 변경에 대한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항공권을 다시 바꿨잖아요. 이제 그때 예약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때 또 동일한 메일이 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메일에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여가지고요. 저는 그냥 동일한 내용인 줄 알고 또 터미널이 새로운 터미널로 아부다비에서 새로운 터미널로 바뀌었구나 그 내용인 줄 알고 했는데요. 아부다비 도착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날인가 아내가 터미널이 메일이 취소된 터미널 변경에 대한 메일에 대한 취소 메일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터미널 변경 메일 2번을 받은 건 줄 알았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니까 터미널 변경이 취소됐다는 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몰랐으면 이상한 터미널에 가서 한참 시간과 돈을 낭비할 뻔했습니다. 물론 혼자 다닐 때보다 둘이 돌아다닐 때 제약이 생길 때도 많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도리에 딱딱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족족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과 규제를 늘 스스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사람, 마음대로 해서 도리에 늘 딱딱 맞는 사람은 군자예요. 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인 저는 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에서 오는 불편함을
저의 앞날에 오는 어떤 위험을 막아주는 고마운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괜찮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또 저와 여행하면서 마냥 편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라도 한번 더 해보고 싶어 하는 제 성향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랑 같이 가지 않았다면 덜 걸었을 것이고 바다도 덜 들어갔을 거예요. 또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거나 차를 타고 사막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마주한 이런 새로운 사건들을 아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또 일정이 진행될수록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이 혼자 잘 놀 수 있는 다 큰 어른이라는 점을 저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별로 갖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몰디브에서 저는 아쉬움에 출발하는 그날까지 바다에 들어갔어요. 또 당분간 물놀이는 안 해도 될 것 같던 아내는 방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몰디브를 즐겼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아부다비에서는 지친 아내가 호텔에서 쉬는 동안 저는 뭐 서너 시간 밖을 그냥 걸어 다녔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사나, 사람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기도 하고요. 마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 하나가 있는데요.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사람이 머리 둘, 팔 네 개, 다리 네 개 이렇게 사람 둘이 붙어 있는 동그란 형태였다고 왠지 어떤 사람이 말해요. 향연에서. 그런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신들한테 덤비다가 제우스의 벼락을 맞고 반으로 쪼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으로 쪼개진 그 거기를 이렇게 훔켜 잡아서 꼬맨 게 배꼽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뒤로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은 이 반쪽을 찾아 우리를 온전하게 되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부절이지만 이제 각자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윤분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쪼개진 부분이 점차 풍화되었겠죠. 그러기에 혼자 노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겁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을 괜찮다고 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